안녕하세요. 하루어법 세 문제의 김우리입니다. 자, 오늘 4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 첫 번째 1번 문제 보시면 보기 어법에 자, 어떤 것을 찾아서 고르라는 규칙일까요? 여러분 여기 해석이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선은 이 보기들이 품사가 뭔가요? 그렇죠. 접속사입니다. 그죠? 둘 다 접속사예요. 뜻이 어떠하던 간에. 그렇다고 하면 뒷문장이 완전해야 할 테고. 자, 그 다음 앞에 있는 것은 인지 아닌지, 뒤에 있는 것은 만일 뭐뭐 하면. 그러나 이때 만일 뭐뭐 하면이라는 if는 역시 인지 아닌지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둘 다 답인가? 그건 아닐 테고. 자, 그래서 답을 찾는 힌트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자, 이 구문과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은 이거죠.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정말 서술어는 진짜 주동사는 얘가 주동사고 앞에 있는 것은 결국은 절이 주어인 셈인 거죠. 또 하나의 어떤 힌트는 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이 if는 이렇게 문장의 주어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목적어로는 가능한데 그래서 두 가지를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역시 보기를 보면 자, 이것도 뜻은 이상하다. 뭐뭐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인데 둘 다 가능할 것 같지만 자, 앞에 있는 놈은 접속사, 뒤에 있는 in spite of는 전치사죠. 그러면 주로 접속사는 절이 오고 in spite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주로 구가 온단 말이죠. 접속사는 절이 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전치사는 주로 구가 오고 간혹 절이 올 때도 있어서 이런 문제는 확연하게 접속사 절, 전치사 구라고 하는 공식으로 접근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뒷문장이 주어 서술어가 있는 절인지를 봐야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그쵸? 주빈이 주어 had not yet arrived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서술어 확실한 주어 서술어가 있는 절이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접속사가 답. 그래서 비록 주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밴드는 연주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문장입니다. 그죠? 자, 오늘 주인공 3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보기의 어법 보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편이고 실제 실전 문제에서도 어떻게 풀까 늘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서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을 일단은 하시면 좋겠죠. 물론 어떤 문제든지 예외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본 공식을 미리 알아두고 예외적인 것들은 그때 챙긴다는 것은 굉장히 공부할 때 효율적입니다. 기본적인 그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막힌다고 하면 예외까지 그 머릿속에 기억해둘 여력이 안 생기는 거죠. 뒤죽박죽 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보통 어법 보기에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해야 되는 솔루션은 뒷문장의 완전성 여부를 보는 겁니다. 자, 문장의 완전성 여부는 해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되는 문장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주어가 있는지, 목적어가 있는지, 필요하면 보어가 있는지. 그런데 간혹 선생님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뭐가 없니? 동사가 안 보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은 말 자체가 틀린 말. 그래서 관계사 자리든 접속사 절이든 절이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서술어는 있거든요. 서술어가 없어서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예 문장이 틀린 문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뒷문장을 봐야 할 텐데 동사가 두 개가 연이어서 나왔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유추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비슷한 걸 했기 때문에 어차피 문장의 주동사는 하나일 텐데 특별한 접속사가 없다면 자, 여기서는
that이든 what이든 뭐가 됐든 이 절에 걸리는 동사니까 얘는 부동사고 얘가 진짜 동사겠죠. 그럼 여기까지 끊어서 보면 자,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봅시다. 그는 말한다. 주어가 있고 당연히 서술어 있고 뭐를 말한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 that으로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아, 이거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선행사 유무를 봐야 됩니다. 그건 왜 그렇지? 얘 때문이에요. 그죠? that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든 관계대명사든 형태가 같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여러분의 함정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 있거든요. 뒷문장이 완전하면은 그때는 접속사 that으로 확연하게 답이고 만약에 불완전하면 이 앞에 선행사 유무를 봐서 선행사가 있다면 관계대명사 that, 여기처럼 없다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배운 걸 그대로 응용하시면 되겠죠.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는 한다 뭐를 의미적으로 목적어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선행사가 있나요? 선행사는 그쵸. 수식하는 명사나 간혹 구나 절이 가능하지만 전치사는 선행사가 될 수 없으니까 없다고 봐야죠. 그럼 선행사를 포함하는 역시 뒤에 있는 문장에 보기도 what이 정답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 하는 것이 뭐하지 않다? correspond, 일치하지 않다.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언행 일치해야 하는데 그죠? 자, 이제 2번 실전 문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제 A번 보기를 보시면 비동사의 단수복수여서 보기만 보면 되게 쉽습니다. 그쵸? 주어 찾아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선행사 수일치를 하는 문제인데 자, 이 A번 보기가 해당되는 문장을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끝나서 여기서 시작한다. 그죠?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주어, 이 동사에 해당되는 주어가 누구인지 이렇게 문장이 복잡하고 긴데 그 와중에 정동사가 여러 개가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조동사랑 뒤에 동사 원형은 서술어가 될 수 있죠. 한번 서술어가 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것도 가능하고 이 문장이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 아유 굉장히 깁니다. 그죠? 여기서 끝나는데 자 close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정동사, 일하다는 것도 동사, 그리고 여기 있는 A번.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각각의 동사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보면서 주어를 찾아봅시다. 자 might be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대명사든 접속사든 그런 품사들이 왔을 때는 동사, 서술어를 끌고 다닌다고 했으니까 이때 might be라고 하는 것은 이 that 때문에 왔고 그 다음에 이 maybe는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 who랑 연결된 동사네요. 그죠? 그 다음 close라고 하는 동사도 역시 앞에 who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일하다는 동사는 앞에 병렬이 있으니까 얘랑 병렬, 즉 다 주동사입니다. 그죠? 부동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얘는 주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관련이 없는 것 하나를 찾아보면 얘가 주어겠다. 대디아라고 하는 사실은 자, 여기서 여러분이 대절을 한번 보면 얘가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접속사인지를 한번 보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there be 구문은 아시지만 일형식 구문이죠. 거기에 조동사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죠. 뭐뭐가 있다 해서 있을런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완전한 문장이고 또 전치사가 있으면 전명구라서 주어가 될 수도 없고 자 여기 보면 혹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주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치사 뒤에 오는 teach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있으므로 뒤에 오는 것은 이러저러한 과목이나 수업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주어가 될 수 없죠. 결국 이때 that은 접속사고 뒷문장이 완전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그 선행사처럼 보이는 것은 관계대명사일 때 선행사는 받지만 접속사일 때는 선행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일까? 자, 여러분 이런 that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격의 that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하는 것은 선행사의 유무보다는 뒷문장의 완전성이 더 상위 규칙이고 뒷문장이 완전함으로 일단 접속사. 그런데 선행사가 보인다 관계대명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that이야 한다는 사실은 이라고 하는 주어에 해당되는 동사는 단수. 얘가 답이겠죠. 자, 여기 be lost on이라고 하는 건 뭐뭐에 이해되지 않다라고 하는 수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석해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교사들에게는 선생님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B번을 보시면 이것도 왠지 친근감이 느껴서 해석부터 하실 텐데 해석으로도 해결은 가능합니다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how 계열은 의문부사든 관계부사든 관계대명사든 의문대명사든 간에 그것의 구별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겠지만 우선 부사 계열과 대명사 계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문부사든 관계부사든 관계대명사든 의문대명사든 뒷문장의 완전성입니다. 역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것은 부사 계열이고 만약에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대명사 계열이에요. 그래서 뒷문장을 보면 자, 내 동료들은 자, 여기서도 동사가 많이 보입니다. 이런 거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진짜 주동사는 얘가 되겠죠. 왜냐하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거 who와 관련되는 거고 이때 동사는 what절에 있는 what이랑 관련되는 것이므로 진짜 동사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과목을 가르쳤던 내 동료들은 했다. 서술어 뭐를 그들이 했던 것을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다 있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당연히 부사류가 되겠죠. 자, 그리고 관계부사랑 의문부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정말 해석을 해서 주로 관계부사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의문부사는 어떻게라고 해석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전치사가 앞에 보이면은 전치사는 여러분 명사랑 함께 쓰이죠. 그러면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끌고 의문부사나 의문대명사는 명사절을 끌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해석도 어떻게 나의 동료들이 그들이 했던 것을 했는지에 관해서 거의 알 수 없었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해석도 어떻게라고 되는 것이고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절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니까 의문부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C번은 자, 이것은 앞에 수업했었던 그 동사 유형 중에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는 좀 외워주시라 단수 남기처럼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 뭐뭐로 구성되다, consist of가 있었죠. 그 동사류와 마찬가지로 이 동사는 발생하다, 일어나다는 이 동사는 수동태가 절대 안 됩니다. 해석 다 필요 없고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는 바로 수동태가 안 되므로 능동형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제 3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에서 말씀드렸던 관계 부사류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보십시오.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우선은 보셔야 하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어 그들은 제공한다. 전치사 이후를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만 잘 보면 되겠죠. 무료로 의학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고 장애 아이들, 가난한 가족들의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전명구니까 특히 이것은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으므로 완전하고 자, 어디에서라고 해석이 안 되고요. 그 앞에 있는 선행사, 장소 선행사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관계부사, 의문부사일 때 관계부사라는 거죠. 그래서 부사 계열이라서 뒷문장이 완전한 건 뭐 당연한 거고 관계부사냐 의문부사냐일 때 해석이 되느냐
혹은 아까처럼 전치사 뒤에 명사의 어떤 역할로서 오느냐 이런 것들로 관계부사, 의문부사는 또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1번은 여기서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관계부사로서 완전하고 2번 보겠습니다. 동사의 ed가 있으면 경우의 수는 항상 두 가지다. 하나는 동사의 능동 과거형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동 과거 분사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르죠. 동사형일 수도 있고 전위 동사형일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2번은 앞에 있는 얘만 보면은 주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전치사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죠. 전치사가 보이므로 가능성은 동사일 가능성이 아니라 PP일 가능성입니다. 특히 이 뭐뭐와 함께 어떤 가운데라고 하는 이 전치사 뭐뭐 한 채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분사구문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with 목적어,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밥이 뭐뭐 한 채, 뭐뭐 한 가운데, 뭐뭐 하는 것과 더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과거 분사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과연 여기 과거 분사가 왔어야만 했나 검증하셔야 되죠. 자, 늘 하던 방법으로 보면 뒤에 목적어 유무를 보는데 없어요. 목적어가.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인가 보다. 예외가 나왔습니다. 문법 전체를 알면 어떻게 보면 이건 예외가 아니라 당연한 사실인데 하나의 어떤 공식만 머릿속에 입력해 뒀던 학생들한테는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은 없고 이런 유형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통역자로서의 역할을 하다, 어떤 역할을 하다 할 때 이 act라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 제가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은 안 된다. 그런데 목적어가 없으면 거의 수동인데 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 자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능동이 가능한 거죠. 주체가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굳이 목적어가 필요 없지만 능동의 관계이므로 acting이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치열한 이런 형용사네요. 그죠? 형용사가 어법 보기에 떴다는 것은 형용사의 개념, 명사를 수식하는지 혹은 어딘가에 2형식, 5형식 동사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수식하는 명사는 없고요. 그 앞에 became이라고 하는 여러분 2형식 동사 다 외우셨죠? 뭐뭐가 되다라고 하는 2형식 동사가 보이므로 가열차게 되었고 심지어는 치열하게 되었다. 해석은 너무나 부사처럼 되지만 2형식, 5형식 동사는 해석과 무관하게 형용사 보호를 씁니다. 맞습니다. 자, 4번에 동사에 ing가 붙었다. 경우의 수 두 가지죠.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문장의 앞에 써 있어서 마치 동명사처럼 보이지만 얘가 동명사로 주어라면 이것에 대한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주어 동사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문장의 주어는 글렀고 자 그렇다고 하면 그쵸 판매자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을 때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폴은 감지했다. 이렇게 해서 이때 4번은 분사구문이고 뒤에 판매자를 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므로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분사 수동을 쓸 필요는 없죠. 자 마지막 5번은 자 역시 2번처럼 it입니다. 항상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일까? 전치사와는 달리 앞에 접속사가 있을 때는 주어, 서술어, 절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5번은 동사의 과거형이겠죠. 즉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raise라는 동사는 많은 뜻이 있겠지만 어떤 뜻으로 쓰입니까? 주로 손이나 어떤 것들을 올리다 라는 뜻 타동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사 rise랑 구분하셔야 되고 또 기르다 양육하다 또는 모금하다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는 입으로 계속 반복 연습하셔서 외워두시면 좋겠고 폴이 그의 의심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때 raise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타동사로 잘 쓰였고 과거형 동사로 잘 쓰였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2번이겠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